皆さんこんにちは、あこみです。今日も皆さんの質問に答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일본에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에 오래 살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일본에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이거는 꼭 일본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한 10년 있었지만은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꼭 일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랑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 10년간 오래 살았을 때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좋았던 점부터 볼까요? 좋았던 점 그다음에 나빴던 점. 좋았던 점으로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 가치관. 그다음에 고정관념이 별로 없어졌다는 거. 아마 외국에서 뭐 일본을 떠나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치관과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 이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뭐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 대학을 안 가도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졌습니다. 한국과 이제 물론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본 사람한테는 한국의 당연한 문화가 일본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치가우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일본에서 있었으면서도 일본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뭐 중국인 친구도 있고 뭐 브라질 출신의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고정관념 이거는 이러하다 그런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일본은 이러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렇다 중국은 이렇다 나는 한국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가치가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뭐 꼭 취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꼭 취업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대학을 가야 돼? 나는 그냥 취업해서 일할 건데 이런 사람도 있고 결혼에 대해서도 꼭 결혼을 해야 돼? 나 혼자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치관을 많이 접하게 됐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정관념 한국은 이렇다 이런 부분 이래야만 한다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래야 한다라는 부분이 깨진 부분이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서 좋았던 점 일본인 친구가 많이 생겼다는 거. 일본인 친구 제 페이스북을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인 친구보다 일본인 친구가 더 많아요. 물론 일본에서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24살 때부터 34살까지 일본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가 더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가 더 이제 오래 가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솔직히 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생긴 친구들 일본인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서 뭐 여행을 하고 이럴 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일본에 되게 맞았어요. 음식이 되게 제 입맛에 맞는 편이어가지고 음식도 되게 맞아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뭘까 일본에 있으면 좋았던 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으면 근데 가족이랑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 뭐라 그럴까 좀 꼭 일본에 있어서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번지 점프를 하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했었는데 그런 경험도 솔직히 가족이 있으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말일 수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혼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있고 뭐 같이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되게 강해졌고 솔직히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길바닥에서 딱 시작을 해도 다시 뭐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하루에
納豆하나로 밥을 뭐納豆 3개로 돼 있잖아요. 100엔 안 되는데 그걸로 뭐 하루를 보낸 적도 있고 1,000엔으로 일주일을 생활해 본 적도 있고 정말 돈이 없어서 만약 한국이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기도 하기도 뭐하고 그런 걸 경험해봤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산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되게 약한 입장이거든요. 약한 입장. 외국인이니까. 만약에 내가 일본인하고 만약에 싸움을 했어요. 외국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 현지인하고. 그랬을 경우에 경찰한테 잡혀가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불리합니다. 이쪽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참아야 돼.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게 좋아하면서 사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하는 부분도 많을 거야.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이러는데 왜 일본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약한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치바가 입장이 되게 약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위선자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뭐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런 부분을 경험을 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인생의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약한 입장으로서 외국에서 생활을 해봤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뭐 여자친구 그 다른 나라의 외국 여성과도 사귀어봤고 일본 여성분하고 사귀어봤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부분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일본은 친구가 많이 생김으로써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일본을 되게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냥 일본은 이렇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선입견. 일본이 이렇다. 일본 사람은 다 이렇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본 친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되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 같이 더 털털한 사람도 되게 많고 뭐 성격이 급한 사람도 많고 뭐 질서를 좀 안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고 일본 친구를 많이 사귀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이렇다. 이런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일본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그 다음 또 일본에서 오래 있으면서 꼭 일본에 오래 있은 걸 떠나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과 접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이제 친숙하게 이제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것도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꼭 일본이 아니라 아까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본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래 생활함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거, 배웠던 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마음을 오픈마인드로 하고 사람하고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겠지만은 되게 소심하고 사람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한 부분을 이제 써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써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사람하고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귀찮고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떻게 보면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나, 좀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이 이제 포괄적으로 외국에서 일본에서 오래 생활해서 좋았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은 저 같은 일본 음식은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부분. 입이 아마 안 맞으면 되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 맞다고 생각 안 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맞게 되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 여행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 제가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돈 벌어서 그걸로 뭐 학비도 내고 방세도 내고 뭐 생활비도 하고 식비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그리고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노력해서 모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그렇기 때문에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는데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굉장히 많이 뭐 오사카, 뭐 히로시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얘기만 했는데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안 좋은 점 일본에 오래 생활하면서 안 좋았던 점 뭐가 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시간 나이가 들었어. 처음에 전에 나이를 먹더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더라고 써야 되나.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 1년 유학을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버렸어.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일본에 있으면서 안 좋았던 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고생을 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되게 약한 입장, 자기가 되게 약한 입장에 있었던 거. 솔직히 처음 되게 불편하고 굉장히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경험을 별로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 차별을 당해본다던가 이런 거. 아마 질문 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 가면 차별이 심한가요? 한국 사람 차별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질문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TV 같은 경우에서 그런 거 되게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뭐 한국인을 싫어하는 단체가 뭐 시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차별이 심하지 않냐? 일본에서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10년 있었으면서 그렇게 크게 차별을 받고 뭐 친구가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딱 한 번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점장이 한 번 바뀌었는데 그때 그 점장이 외국인을 좀 싫어하는 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을 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가게에서 저를 포함한 한국인이 3명 있었는데 그 점장이 너무 한국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해서 3명 다 일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10년 있으면서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 이런 경험은 특별히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한국인을 싫어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옛날과 비교했을 때 뭐 2002년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류 붐도 한번 불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해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 차별을 되게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별받지 않나요?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가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면접을 보러 가는데 외국인이어서 채용을 안 당했다. 뭐 채용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한국에서 가게를 열고 있는데 일본말도 못하는 외국인이 와서 나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정말 안 되는 한국말로 열심히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자세가 있다면 채용을 해주겠지만은 그냥 와서 일을 시켜주세요 막 이러면서 한국말 잘 못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시켜주는 거죠. 정말 하려는 의욕이 보이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차별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 의식인 것 같아요. 피해 의식. 내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죠. 지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나 자신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게 한국이라는 게 될 수가 있어.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인을 본 게 처음이에요. 외국인을 접한 게 처음이에요. 내가.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한국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못하면은 내가 일을 못하고 안 하고 막 놀고 이러면은 한국 사람은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책임감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같은 걸 여러분들이 뭐 구해서 할 때 외국인이라서 채용 안 해주면 어떡하죠? 이러시는 질문도 옛날에 있었는데 자신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여주면 채용을 해줄 테고 채용을 해줬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일본인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면은 아 한국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가 바뀌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또 이제 왔을 때 아 한국 사람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 네, 너도 한번 기회를 줘볼 테니까 너도 한번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후배들, 자신이 이제 유학생활을 하고 이제 끝나고 왔을 때 그 이제 몇 년 뒤에 또 후배들 계속 이제 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본에 유학을 오는 그런 후배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 난 어차피 1년 하고 돌아갈 거니까 대충 하고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많아요. 핸드폰 같은 거 계약해놓고선 돈을 안 내고 귀국을 하신다던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뭐 세금 같은 거 내지 않고 체납을 한 상태로 남겨두고 세금 내지 않고 귀국을 한다던가 어차피 다 일본 안 갈 거니까 뭐 누구나 일본 안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더 후배들에 대한 나중에 자신이 다시 일본에 갔을 때도 한국인이 이렇다라는 편견 같은 걸 갖게 하고 차별을 받게 하는 원인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뭐 지금부터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유학을 하고 뭐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겠지만 절대 그런 부분을 정말 창피하지 않게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국가대표가 됐다는 느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일본에서 있으면 안 좋은 점을 얘기하려다가 좀 이상한 대로 말이 샜는데 솔직히 안 좋은 점을 그렇게까지 크게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네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느낄 수 있겠죠. 뭐 차별을 당했다던가 뭐 음식이 안 맞았다던가 일본은 뭐 와리깡 문화라서 남자들이 밥을 안 사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모르겠어요. 뭐 혼내 다테마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얘기 안 해줘서 답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안 맞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10년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좋은 점보다 안 맞는 점이 더 많았다면 제가 일본에서 오래 있진 않았겠죠. 금방 귀국을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실패 같은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이러하더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심해야지. 일본은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 자신은 어떤 행동에서 실패를 했을 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야지. 좀 방향을 바꾼다든가 방향을 수정하는 거죠. 실패라는 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실패라는 건 하나 다 경험인 것 같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실패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게 하나의 나중에는 성공으로 혹은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나 이런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이런 내가 실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의 경험이고 수정을 함으로써 성공이나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 생활하고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아가지고 이러한 점이 안 맞아서 난 일본에 안 맞았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경험으로 혹시 다른 나라에 또 이제 어떻게 가서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랬을 때 하나의 그 경험을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는 거. 정말 이제 한국, 일본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친구들도 뭐 중국인 친구도 있고 뭐 브라질 친구도 있고 뭐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있으면 느끼는 게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걸 사용해서 언제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거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뭐 일본 싫어 이런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한국은 반일 감정도 되게 크고 그랬지만은 그런 점을 떠나서 세계는 이제 하나니까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 이거 너무 거리감 두지 말고 되게 가까우니까. 일본인 친구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요. 한국 되게 가까워. 언제든 놀러 와. 동경에서 사는 친구가 뭐 홋카이도라든가 오키나와 여행 가는 것보다도 한국에 여행 가는 게 더 싸거든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내 여행 가는 느낌으로 여행을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거리감 주지 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말이 딴 데로 많이 샜는데 일본에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고정관념이 없어졌다는 거, 벽이 사라졌다는 거, 저에 있어서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본에 친구가 많이 생기면서 벽이 없어지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도 아니라 나빴던 점은 그걸 또 경험으로 삼아서 좋은 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좋았던 점은 좋았던 점으로 살리고 이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 얘기가 정말 딴 데로 막 빠졌는데 특별히 저는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좋았던 점 진짜 말하면 끝도 없고, 솔직히 나빴던 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생은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경험이었으니까 나쁘게 지금은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오히려 그 이야기거리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추억거리로. 옛날에 이랬었지 하면 사람들 다 웃어요. 옛날에 진짜 돈이 없어서 천엔으로 일주일 생활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막 지금 다 웃어요. 그때 당시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